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펠리츠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파죽지세 코스피 2,700선 눈앞 3일 연속 최고가 경신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쓰면서 2,700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날도 500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영국이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외국인 순매수로 이어지면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상황이라며 어느 한쪽이 깨지기 전에는 당분간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한 코스피의 추가 상승 시도가 가능해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환율이 다시 1,100원을 뚫고 1,00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또 간밤 달러 인덱스를 안 볼 수가 없죠. 달러는 또 추가적으로 간밤에도 약세를 보이면서 2년 반 만에 최저치 경신 91달러 선을 밑도는 또 하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위험 선호가 굉장히 좀 뚜렷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모든 변화의 한 축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죠. 이 달러화의 약세로 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이제 달러화가 약세로 들어가면서 이어지는 변화, 일단 달러화 하락의 서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네. 시작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격화되는 국면, 특히 달러가 약세로 갈 때는 어떤 자산이든 간에 무조건 크게 오르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른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는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어떤 가장 두터웠던 92대를 깨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2대 이후에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조만간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돈 풀기가 또 시작이 되겠죠. 게다가 또 연준의 입장도 시장 생각보다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경기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할 여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신흥국 관련된 또 메리트가 증가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도 또 하나 충분히 증시에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11월 말일에 좀 변화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4조 9천억 정도 매수했고 계속 매수할 경향들이 높은 게,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신흥국 쪽의 주식 펀드가 유입되는 자금 유입 속도는 상당히 좀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그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현금화를 하자, 현금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현금을 많이 확보를 했다가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흐름들, 즉 경기가 이제 좀 회복될 측면 쪽에 무게를 맞추다 보니까 이 달러와의 변화와 함께 좀 가파르게 신흥국 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또 하나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뭐 대만, 인도, 브라질, 한국 이런 어떤 신흥국 쪽의 자금들이 벌써 이제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만 자금이 들어오느냐? 아니죠. 글로벌 자금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들만 이러느냐? 국내 자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투자자 예탁금과 그리고 또 신용 잔고 추이를 같이 비교한 흐름들인데, 특히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 이제 60조대를 넘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동향이다. 상당히 보지 못한 숫자죠. 이런 쪽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금 자금이 부동산 쪽도 막아놓고 특별히 투자할 데가 없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요. 게다가 또 신용잔고는 연일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18조 원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부담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줘도, 저희가 보통 따지는 게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지금 한 30% 정도대밖에 안 됩니다. 낮은 건가요? 낮죠. 과거에 저희가 예탁금이 한 25조, 30조대 때 네. 15조라고 어떤 15조까지 들어와서 신용잔고의 부담이다라고 하게 되면 잔고 비율이 50%대까지 넘어가죠. 이런 건 부담입니다만 지금 아직 30%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되, 아마 증권사가 이제 빌려줄 수 있는 한도는 다 찼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신용의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시장에서 내부적인, 그러니까 즉 내수와 관련된 쪽의 자금 움직임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들을 다 같이 결부돼서 나오는 시장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런 시장의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용장고 같은 경우는 또 하락장일 때 이게 또 매물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상승장에는 사실 그 신용장고가 많다는 것이 그 네. 자체가 부담은 아니다라는 네. 점도 많이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달러 인덱스 두터웠던 92달러 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뭔가 봤더니 이제 뭐 80달러 선이고요. 네. 또 그 다음은 71달러 선까지 2008년에 내려갔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달러 약세를 보일까? 일단 약세의 시작점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 선 어제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장 주도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신고가죠. 네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둘 다 가장 또 시장에서 보는 거는 당장 지금 반도체 관련된 지표를 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주가는 항상 한 분기 적어도 한 분기는 앞서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기조를 봤을 때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 기구에서 올해 좀 반도체는 성장한다. 하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쪽은 올해도 한 12% 성장했는데 내년도 한 13% 성장한다는 쪽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좋은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죠. 이를 또 디램 측면으로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 쪽을 같이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아직까지는 공급이 조금 더 우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림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흐름들이 약간 공급 쪽은 우위하다고 하더라도 내년 1분기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년 전반적으로는 수요가 우위한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는 게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디램 쪽도 일단 그냥 PC용 쪽도 생각보다는 선전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더 주목해야 될 게 스마트폰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위축됐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모바일용 관련된 쪽의 디램들이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반도체 투자 관련된 쪽에서는 변수가 좀 있는 상황들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승계 비용, 보통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을 좀 더 생각보다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줄겠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인텔의 SSD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한 8조 가까이는 먼저 2023년까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회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에 따라서 생각보다 좀 어떤 자금을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디램 관련된 쪽의 투자는 좀 줄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낸드 투자는 계속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나 아니면 비메모리는 역시 앞으로 가야 될 운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반도체 장비 쪽을 생각하시게 되면 비메모리 쪽이나 낸드 쪽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또 9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네.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코스닥 동반 강세를 이어갈까요? 네, 보통 보게 되면 코스피만 막 가다 보니까 내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마 이제 좀 낙수 효과라고 하는 변화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동향들이 연봉이라고 그러죠. 이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900선을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 930선까지는 시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930, 50 정도까지는 일단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주죠. 시가총액이 바이오 쪽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또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지수가 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안 갑니다. 섹터 중심의 종목들이 더 강화된 측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라는 분위기인데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1월 효과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중성주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계속 기관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친환경 관련된 섹터라든가 또 최근에 어떤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엔터주 내년에는
엔터주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피해 쪽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들이 확인되게 되면 조금 더 움직임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이 네. 뭐 그 자체가 여기서 더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가는 길인 만큼 또 그 위에 매물이 없다는 점, 그리고 대기한 그 유동성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연말 연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제가 앵커님과 마지막 코너 연초였었죠. 연초의 네. 마지막 코너 오전에 했었을 때, 그 잠 8시 전에 50분. 네, 그때 했었을 때 끝날 때 그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코스피가 얼마까지 보시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던 지수가 2,700선이었습니다. 다 왔네요. 네, 근데 네. 그 사이에 무슨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격은 어느 정도 벌려져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단부에 대해서 연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딱 막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어떤 기술적 분석보다도 시장의 어떤 변화나 그리고 또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어떤 눈여겨 볼 수 있는 지수대가 2,700이다라는 쪽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들이 여기에서 부담을 느끼고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시장은 순환매가 돌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 쪽으로 충분히 매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에 따른 매매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뭐 삼성전자, 현대차 다 예견을 해드렸는데 저희 콤비 좀 기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현대차 뭐 좋겠습니다. 2배 갈 수 있다. 뭐 네.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수익률이 좀 미지근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의 전략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네. 지수는 이렇게 신고가인데 내 종목들은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는 네. 게 지금 가장 큰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또 고민이시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장이 신고가가 나올 때 그때 보조를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나오고 있는 후속 매수가 어떤 충분히 또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수익률 격차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다 팔고 지금 올라가는 삼성전자 사자, 이런 전략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는 네. 코로나19 피해 쪽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해를 봤었던 여행이나 항공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좀 언급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또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유통 쪽의 백화점 쪽, 타픽으로는 현대백화점을 보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의류 쪽이나 패션 쪽도 좀 덜 올라왔죠. 그래서 영업무역이나 뭐 필라홀딩스 이런 쪽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관점 쪽에서 피해주에 대한 좀 덜 오른 쪽의 종목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강조를 드려야 될 거는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및 건자재는 꼭 포트에 한 종목씩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미분양 흐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공급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는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가 공급에 담당을 하는 건설사 쪽이겠죠. 근데 아마 정부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 쪽의 입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꼭 챙기시면서 대응 짜시면은 그나마 나은 수익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합해서 전략은 업황과 밸류에이션, 최악과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쪽에서 선별을 해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